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아이가 말귀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잘 쓰지를 않아요. 어쩌면 좋을까요? 아이의 말이 늦는다고 해서 언어 치료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이지아이. 안녕하세요. 이지아이 이지쌤이에요.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가 말이 빨리 트이지 않는다. 또 아이가 언어 치료를 진행하면서 말귀는 좀 알아듣게 된 것 같은데 표현하는, 말이 느는 속도는 그걸 못 따라잡는 것 같아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이가 언어 능력이 미숙하면 자연스럽게 언어 치료를 떠올리시잖아요. 그런데 언어 치료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세요? 이지쌤은 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말이 트이지 않아서 오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걸 먼저 권하기도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바로 감각통합 치료예요. 우리 애가 말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웬 감각통합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영역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지쌤이 오늘 감각통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떤 아이가 감각통합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저 이지쌤은 언어치료사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이 언어와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.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경우 아이를 키워가면서 나 또한 우리 아이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. 특히 아이를 처음 키우기 시작하면 아직 초보 엄마이다 보니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하기는 조금 어렵죠. 아이를 키우면서 나 또한 배워가게 됩니다. 아,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하는 걸요.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조금씩 크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아이가 말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엄마가 키우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엄마 눈에 띄게 되죠. 그게 이상하다. 우리 애가 말이 조금 늦는 것 같아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치료가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. 엄마 눈에는 말이 안 된다 까지만 우선 관찰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아이의 언어, 아이의 말이 잘 발달해 나가는 데는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. 1차원적으로 말이 느리니까 언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아이를 좀 더 관찰하고 파악해보면 사실 우리 아이가 다양한 감각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감각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 중 하나로 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시각, 청각, 촉각, 미각, 전정감각, 고유수용성 감각. 이러한 여러 가지 감각 정보가 아이가 하루를 생활하는 일상의 대부분의 활동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. 사실 감각통합이라는 이 단어는 아이의 하루의 모든 활동에 관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언어가 느려서 지쌤한테 상담을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머님이 처음에는 그냥 말이 안 된다 해서 오셨는데 가만히 아이의 일상을 되새겨 보니까 아이가 하는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던 거예요. 감각과 관련된 어려움의 흔적들이 말이죠. 너무 편식이 심하다든지 또 너무 몸 쓰는 걸 싫어한다든지 재우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등등 이런 일상 활동들이 전부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. 상담을 오신 우리 어머님들께 제가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약간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이 시각을 예로 들어볼게요. 시각이랑 시력은 다른 거거든요. 아이가 시력에는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시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미디어만 너무 좋아하고 눈 맞추는 것은 힘들어한다든지 사람 얼굴은 잘 쳐다보지 않고 장난감만 계속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게 되죠. 시력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눈 맞춤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다른 건 다 잘 봐요. 또 청각도 마찬가지예요. 아이가 청력에는 이상이 없어요. 다 잘 들립니다. 그런데 청각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동료 노래에만 관심이 있다든지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진다든지 할아버지나 특정 목소리는 많이 무서워서 낯가림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 다양한 감각들을 아이가 잘 연합하지 못하면, 즉 감각통합을 적절하게 이루지 못하면
아이의 일상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언어 능력과 관련된 큰 문제 중 하나는 아이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. 다른 사람이랑 눈 맞춤이 어렵다든지, 촉각이 예민해서 아이를 건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, 또 청각적으로는 장난감 소리만 계속 찾고,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. 그래서 혼자 노는 게 더 편하고 좋고, 그러다 보면 언어 발달에도 함께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. 이러면 무작정 언어 치료만 한다고 해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. 혹은 해결하는데 보다 많고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만약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다면 언어 치료만 받는다고 해서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. 언어 치료와 감각통합 치료가 함께 필요할 수도 있고, 아니면 감각통합 치료가 먼저 선행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느리다면 단순히 언어 능력 자체만 미숙한 상황인지, 아니면 감각적 어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. 아이들마다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이지쌤이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1번,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가 말을 좀 배우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는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. 2번, 아이가 지금 무발아인데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 편식을 하거나 예민하다. 3번, 말을 조금 하기는 하는데 눈 맞춤은 죽어라 하기 싫어한다. 4번, 또래보다 대소근육의 발달도 조금 느린 것 같다. 5번, 미디어에 과하게 집착한다. 6번,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한다. 7번, 너무 무서워하는 게 많다. 예를 들면 놀이기구라든지 낯선 소리나 특정 상황 등. 8번,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. 아이를 혼자 냅둬도 사람을 찾지 않고 너무 혼자 잘 논다. 9번, 장난감을 쓰임새에 맞게 가지고 놀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복해서 가지고 논다. 10번,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이 든다. 이런 모습들이 관찰된다면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영역에 대한 검사나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감각통합은 어릴 때는 아이의 일상생활에,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크게 되면 아이의 학습과 행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. 따라서 우리 아이가 만약 감각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릴 적 최대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. 네,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언어 치료가 다가 아닌 경우 감각통합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. 내용 도움 되셨을까요? 옛말에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. 그만큼 아이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접근들이,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, 그리고 다양한 관심이 필요합니다. 오늘 영상 끝나고 나시면 우리 아이의 모습을 한 번 더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랄게요. 그리고 저 이지쌤에게도 구독과 좋아요에 관심을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